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던진 첫마디는 이상했습니다. 영정 사진은 어떡해요? 내일 아침 입관인데 진행이 멈추면 안 되는데. 쓰러진 사람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장례 진행이 먼저였죠. 바닥에는 국화꽃이 흩어져 있었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붙은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장례식장 지배인 김선영. 나이는 52. 선영은 무릎을 꺾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만 삼켰습니다. 그때 선영의 가방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봉투 겉면에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선영은 부산 외곽 작은 장례식장의 지배인입니다. 장례식장 지배인이라는 자리는 특별합니다. 누구보다 침착해야 하고 누구보다 울음을 삼켜야 하는 자리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유가족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새벽 4시 1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선영은 눈을 뜹니다.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목이 까끌하고 기침이 마른 종이처럼 찢어졌죠. 이불을 걷어내자 한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죠. 하지만 오늘은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입관 전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바쁜 날이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날입니다. 선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죠. 괜찮아. 선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선영은 세수를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한 알을 꺼내 목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약은 썼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불편했죠. 하지만 그 쓴맛이 익숙했습니다. 선영은 늘 이렇게 버텨왔으니까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화면에 뜬 이름은 회장님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오너였습니다. 선영의 상사였죠. 선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지배인님, 오늘 VIP 들어오시는 거 알죠? 회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침부터 긴장감이 묻어났죠. 네, 알고 있습니다. 꽃 장식은 최고급으로 해야 하고 영정 사진은 꼭 새로 뽑아야 합니다. 어제 받은 사진 화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받아서 출력하세요.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접객실 음식도 신경 쓰고요. 이번 집안이 얼마나 큰 집안인데 실수하면 끝이에요. 알죠?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늘 그래왔습니다. 선영의 대답은 언제나 네였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실수는 곧 남의 마지막을 망치는 일이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선영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정장,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명찰. 거울 앞에서 명찰을 달았습니다. 장례식장 지배인 김선영이라고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한번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쳐 보이지 않았죠. 적어도 겉으로는요. 선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선영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선영은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꽃 장식부터 확인해 주세요. VIP 가족이니까 최고급으로 준비하세요. 영정사진은 다시 출력해야 해요. 화질 좋은 걸로요. 냉장고 온도 체크하고 염습실 물품도 다시 확인하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선영은 결국 직접 움직였습니다. 꽃을 옮기고 냉장고를 점검하고 염습실 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몸이 뜨거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선영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접객실 음식을 챙기고 빈소를 정리하고 조문객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VIP 상주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표정들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선영은 늘 하던 대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상주 측 가족 중 한 명이 선영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김선영 씨 맞으세요? 선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목이 말랐습니다. 그 목소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선영은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박하늘.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하늘은 선영이 25에 집을 나갈 때 이웃집에 살던 아이였습니다. 당시 10살쯤 됐던 아이였죠. 선영의 엄마가 마지막까지 하늘이는 두고 가라고 울던 그 아이였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선영 씨 맞죠? 저 기억 안 나세요? 하늘이에요, 박하늘. 선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 절차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영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선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장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장례가 될 줄은. 화장실에서 나온 선영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꽃을 다시 정리하고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박하늘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김선영 씨 맞으세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 과거와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후 내내 선영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박하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계속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선영은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배인님, VIP 가족들 접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식은 제대로 나갔죠? 네, 다 준비되었습니다. 실수 없게 해요. 이 집안이 얼마나 큰 집안인데 소문나면 우리 장례식장 망해요. 회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입관이었으니까요. 밤 9시쯤 선영은 잠깐 사무실에서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엄마라고 쓰여 있었죠. 선영은 그 봉투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열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였죠. 하지만 선영은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읽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선영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임시 저장함으로 들어갔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임시 저장 147개. 받는 사람 엄마. 선영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제목을 읽었습니다. 엄마, 오늘 딸이 대학 합격했어요. 엄마, 아들이 첫 면접 봤어요. 엄마,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중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3년 전에 쓴 편지였죠. 엄마, 나 괜찮아요. 애들도 잘 크고 있고, 근데 가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선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선영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 선영은 목소리가 컸습니다. 웃음도 많았고 손에는 늘 꽃냄새가 배어 있었죠. 사람들은 선영을 좋아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25살까지 선영은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동네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작았고 가게도 좁았죠. 하지만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선영은 꽃을 좋아했습니다. 장미도 백합도 국화도 좋아했죠. 꽃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손을 거치면 꽃이 더 예뻐져요. 선영 씨가 있어서 이 동네가 밝아요. 선영은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좋았죠. 그때 선영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조용하고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딸이 태어났죠.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벌였죠.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수입도 늘었고 앞날이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빚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애썼죠. 선영도 꽃집을 더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죠. 심장마비였습니다. 선영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영에게는 아이 둘이 남았습니다. 큰아들은 8살, 딸은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남았습니다. 많은 빚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요. 선영은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영은 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견뎌야 했습니다. 선영은 참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선영은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죠. 선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집도 옮겼습니다.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엄마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엄마는 혼자 살았습니다. 선영이 자란 동네에서요. 엄마는 선영을 걱정했습니다. 자주 전화했죠. 선영아, 힘들면 집으로 와.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선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실패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죠.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잘 살아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선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바꿨습니다. 엄마는 선영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빚 다 갚으면 다시 연락하자. 그때 가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꽃집을 정리했습니다. 팔았죠. 그 돈으로 빚을 조금 갚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찾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워야 했습니다. 학교도 보내야 하고 밥도 먹여야 했죠. 선영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꽃집 운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우연히 장례식장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급여가 괜찮았습니다. 경력을 많이 따지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선영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선영은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죽음을 매일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 시신을 보는 것도, 우는 유가족을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적응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울 시간이 없는 거였습니다. 감정을 숨겨야 하는 거였죠. 선영은 배웠습니다. 유가족 앞에서 웃는 법, 조의를 표하는 법, 절차를 안내하는 법, 그리고 감정을 죽이는 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장례 절차도, 유가족을 대하는 법도, 감정을 숨기는 법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죠. 늘 정확하고 빠르고 완벽했습니다. 회장은 선영을 좋아했습니다. 지배인님은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실수가 없어요.
선영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8해가 지났습니다. 선영은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컸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26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딸은 23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선영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선영을 걱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안 좋으면 쉬어. 엄마, 우리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도 좀 쉬어. 하지만 선영은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선영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하지만 선영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죠. 매년 찾아오는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제삿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선영의 엄마는 선영이 연락을 끊은 지 5년쯤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병원에 있었습니다. 선영을 기다렸죠.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연락이 안 됐으니까요. 엄마는 끝내 선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영은 그 소식을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옛날 이웃이 선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선영아,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장례도 벌써 끝났어.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마지막도 못 봤습니다. 장례도 못 갔죠. 선영은 뒤늦게 엄마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선영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하는 편지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선영은 이메일 임시 저장함에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냥 써 내려갔죠. 엄마, 오늘 딸이 대학 합격했어요.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아들이 첫 면접 봤어요. 떨어졌대요. 괜찮다고 했는데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나 괜찮은 척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고 저장했습니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보낼 곳이 없었으니까요. 임시저장 메일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1년에 10통쯤 썼습니다. 18회 동안요. 현재 개수는 147개였습니다. 147번의 그리움이었습니다. 147번의 미안함이었죠. 선영은 가끔 그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죠.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선영이 매년 엄마 기일에 혼자 묘를 찾는 것도 밤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선영은 그저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선영이 세상을 버티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마음속 어딘가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죠. 그저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명찰을 달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영은 다른 사람의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조용히 뒷정리를 했죠.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의 장례는 완벽하게 치르는데 왜 엄마 장례는 못 갔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남았죠. 선영은 매일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주름이 늘고 눈가가 처지고 미소가 사라졌죠. 25에 밝았던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것이 김선영이라는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지배인. 하지만 무너져가는 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 그리고 오늘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하늘이 나타났으니까요. 과거가 현재로 밀려들어왔으니까요. 선영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괜찮아로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새벽도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열이 어젯밤보다 높았죠. 이불을 걷어내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한 발 내딛자 중심을 잡기 힘들었죠.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입관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모든 절차가 집중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해열제를 2알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선영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정장, 하얀 블라우스, 명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화장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렸죠. 선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선영을 불렀습니다. 지배인님, 오늘 VIP라서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회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꽃 장식 다시 확인하고 음식도 체크하고 직원들 동선도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측에서 특별히 요청한 게 있어요. 접객실 국을 소고기 무국으로 해달래요. 어르신이 그거 아니면 안 드신대요. 선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긴 시간을 버티게 하는 밥이었죠. 누군가의 마지막 날을 함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선영은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력이 부족했죠. 다른 장례도 겹쳐 있었습니다. 결국 선영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빨라. 늘 그랬듯이요. 선영은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물을 깎고 팔을 썰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무도 넣고 양념을 했죠.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죠. 선영은 국자로 국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배인님, 지금 뭐 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국 끓이고 있습니다. 국은 주방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배인님은 전체 진행을 봐야죠. 회장은 짜증을 냈습니다. 주방장이 지금 다른 일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네. 빨리 끝내고 나와요.
꽃 장식도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국은 계속 끓었습니다. 선영은 국자를 들고 맛을 봤습니다. 간을 맞춰야 했죠. 그런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어지러웠죠. 선영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더 올랐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선영은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영은 큰 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선영은 그릇을 들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접객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박하늘을 마주쳤습니다. 하늘은 선영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선영 씨, 하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하고 싶었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선영은 빠르게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저 정말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영은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 중이라서요. 알아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시간 되면 할 말이 있어요. 선영 씨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 말에 선영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흔들렸죠.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접객실에 도착했습니다. 국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엄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꽃 장식을 확인했습니다. 영정 사진 위치를 조정했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조문객 명부 다시 확인하세요. 빈소 청소 끝났어요? 냉장고 온도 체크했죠? 직원들은 대답했습니다. 네, 지배인님. 하지만 어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오늘은 좀. 지배인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웃는 얼굴이 제일 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계속 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죠. 오전 내내 선영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었죠. 그저 움직였습니다. 정오쯤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배인님, 상주 측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무엇입니까? 접객실 국 다시 끓여달래요. 양이 부족하대요. 선영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다시요? 네. 친척들이 많이 오셔서 모자란대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선영은 다시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다시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물을 깎고 파를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피를 빨아냈죠. 그리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냄비에 다시 재료를 넣고 끓였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죠.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박하늘이었습니다. 선영 씨, 여기 계셨네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업무 중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시죠. 선영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아프세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잠깐 쉬는 게 어때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어요. 오늘이 입관이라서요. 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 씨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기 몸은 안 챙기고 남만 챙겼죠. 그 말에 선영은 멈췄습니다. 제가 뭘 알죠?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선영 씨가 늘 착하고 성실했다고, 남 먼저 생각했다고.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선영 씨 어머니가. 그만하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늘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영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 중이에요. 나중에 말씀하시죠. 하늘은 잠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하늘은 주방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니가. 하늘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영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죠.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선영은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주방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이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선영은 큰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무거웠죠.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선영은 그릇을 들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조금만, 조금만.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접객실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배인님, 빨리요. 접객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목소리에 선영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꼬였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선영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공중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몸을 덮쳤습니다. 팔과 옆구리를 적셨죠. 아! 선영은 신음을 냈습니다.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피부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죠.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물 빨리 가져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귀에는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영정사진은 어떡해요? 내일 아침 입관인데 진행 멈추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선영의 귀에 박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진행이었습니다. 선영이 쓰러졌는데 걱정하는 건 장례 진행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문장을 듣고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또였습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 일이 먼저였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어둠.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선영은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팔과 옆구리가 쓰라렸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다행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화상을 입으셨어요. 2도 화상입니다. 범위가 꽤 넓어요. 팔 전체와 옆구리 일부까지요. 선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심하게 입으신 부위는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과를 봐야 해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고열 상태로 무리하셨더라고요. 몸이 이미 한계였어요. 쓰러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선영은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늘 하던 대답이 입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의사는 나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옆구리도 아팠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정사진은 어떡해요? 진행 멈추면 어떡합니까? 회장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18회 동안 장례식장에서 일했습니다. 늘 완벽하게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죠. 하지만 쓰러진 순간 사람들이 걱정한 건 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장례 진행이었습니다. 선영은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딸은 달려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 말하지 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잖아.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해? 엄마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딸은 울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들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선영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요? 선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딸이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미안하지.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박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선영 씨, 괜찮으세요? 하늘은 문 앞에 섰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하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딸과 아들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하늘이에요. 선영 씨 어릴 때 이웃이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셨어요? 네. 오래전에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까 하려던 이야기요. 선영은 긴장했습니다. 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 마지막에 병원에 계셨어요.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를 자주 뵀어요. 우연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선영 씨를 많이 기다리셨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락이 안 됐대요. 선영 씨가 번호를 바꿨다고. 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영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다. 내가 짐이 될까봐 연락 안 하는 거다라고.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하늘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걸 선영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늘은 봉투를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이에게.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영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고.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미안해할까봐. 내가 더 미안하다고. 그 말이 선영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데 엄마는 혼자 그 말을 삼키고 떠났습니다. 선영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18회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딸이 선영을 안았습니다. 아들도 다가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나갈게요. 하늘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아이들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약한 손으로 쓴 글씨였죠. 선영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 올 때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선영아, 너는 늘 남 먼저 살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 동생들 먼저 챙기고 엄마 먼저 생각하고. 근데 이번엔 너부터 살펴라. 내 마음 먼저 들여다봐라.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괜찮아로 버티지 마라. 괜찮지 않아라고 말해도 괜찮다. 엄마가 늘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선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엄마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괜찮다로 버티지 않을 거야.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저는 복귀 전까지 휴직합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세요. 장례는 진행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직원 단톡방에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에게만 짐이 쏠리지 않게 업무표를 다시 짜겠습니다. 누가 쓰러지기 전에
서로 멈추게 합시다. 작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지려고. 딸은 웃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죠.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선영은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나부터 살게. 그 말이 조용히 병실에 퍼졌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라 살아볼게.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화상 부위 중 일부는 피부 이식이 필요합니다. 범위가 넓어서요.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세요. 수술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요. 의사는 나갔습니다. 딸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될 거야.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옆에 있을게. 선영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오후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회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받지 마.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아.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지배인님, 전화 안 받으시네요. 급한 일인데 언제 복귀 가능하신지 알려주세요. 선영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지배인님, 휴직 문자 받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빨리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선영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을 겁니다. 바로 복귀 일정을 말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하늘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선영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과일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좀 아파요. 근데 견딜만해요. 하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편지 읽으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선영 씨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영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내 딸은 착해. 남 먼저 생각해. 근데 그게 걱정이야라고.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못된 딸이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 때 연락도 안 하고 도망쳤어요. 창피해서요. 실패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해하셨어요. 선영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다. 내가 짐이 될까봐 그런 거다라고 하셨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이제라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남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괜찮아로 버티지 말라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살려고요.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선영 씨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텨온 거예요. 버티는 것도 강한 거예요. 하늘의 말에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도, 엄마 이야기도, 앞으로의 일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장례 절차도 끝나고 내일 고향으로 내려가야 해서요. 그러세요.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하늘은 문을 열다 돌아섰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선영이한테 전해줘. 엄마는 늘 너를 믿는다고. 선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늘은 나갔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선영은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으로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늘 너를 믿는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나를 믿어볼게. 사흘 후 수술이 있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선영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눈을 떴을 때 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붕대가 더 많이 감겨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죠. 병실로 돌아오자 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대. 딸이 웃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돼. 아들도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했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회장에게서요.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지배인님, 연락 좀 주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인력 문제 심각해요. 빨리 복귀해 주세요. 선영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미안해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답장을 썼습니다. 회장님, 제가 쓰러진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저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배인님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할 말이 있네요.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는 재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겁먹었을 겁니다.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선영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일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자신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붕대도 조금씩 풀렸죠. 재활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지만 점점 나아졌죠. 딸과 아들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
선영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 그만둘 거야?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괜찮아. 딸도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돈은 우리가 벌게. 선영은 두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선영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을 그만둘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18회를 일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이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괜찮아로 버티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집에서 관리하시면서 통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선영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선영은 직원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남긴 메시지에 답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빨리 쾌차하세요. 지배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배인님, 몸조리 잘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선영은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지 마세요. 서로 돌봐주세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퇴원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짐을 챙겨줬습니다. 엄마, 조심해. 천천히 걸어. 두 아이가 선영을 부축했습니다. 선영은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죠.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집에 가자. 선영은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아름다워 보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했습니다. 딸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물 마셔. 고마워. 선영은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시원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뭐 해줄까?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선영은 웃었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내가 만든 거야. 오빠가 만든 건데 무슨 소리야. 내가 도와준 거지. 두 아이가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선영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뤄왔던 일이었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임시 저장함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임시 저장 147개. 받는 사람 엄마. 선영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제목을 읽었습니다. 엄마, 오늘 딸이 대학 합격했어요. 엄마, 아들이 첫 면접 봤어요. 엄마, 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애들도 잘 크고 있고, 근데 가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선영은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웠습니다. 선영은 모든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편지까지 다 읽었습니다. 선영은 새 메일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엄마. 제목 엄마 나 이제 나부터 살게.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늦게 읽어서 미안해요. 엄마 말대로 이제는 나부터 살아볼게요. 괜찮아로 버티지 않을게요. 아프면 아프다고 할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할게요. 엄마가 남긴 말 기억할게요.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는 괜찮아지려고 해요. 선영은 편지를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보낼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보내지 못해도 괜찮은 편지였으니까요. 선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났습니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할게. 별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전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오랜만에 아침 햇살을 제대로 봤습니다. 늘 새벽 어둠 속에서 출근했었으니까요. 선영은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요.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좋았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이었죠. 예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영은 그 속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응. 습관이 돼서. 커피 향 좋다. 나도 줘. 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할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묘에 갈까 해. 그래. 나도 같이 갈까? 응. 같이 가자.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 엄마 묘 간대.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준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요. 점심쯤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길이 익숙했습니다. 선영은 매년 이 길을 왔었으니까요. 하지만 늘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죠. 선영은 엄마의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딸과 아들도 함께 섰습니다. 선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 늦게 읽어서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를 기다렸는데 나는 몰랐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선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도 옆에 섰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많이 늦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지려고. 선영은 가방에서 꽃을 꺼냈습니다. 국화였습니다. 하얀 국화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지.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로 버티지 않을게. 엄마 말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할게. 힘들면 힘들다고 할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선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늘 곁에 있었다는 걸. 바람으로, 햇살로, 별빛으로 선영 곁에 있었다는 걸.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왔어요. 손녀, 손자예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잘 돌볼게요. 선영은 두 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비석을 닦았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일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인생은 바뀐다는 걸. 작은 진심 하나로. 엄마, 오늘은 내가 나를 챙길게. 그 한마디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선영은 비석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이제는 혼자 오지 않을게.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딸과 아들이 선영을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다.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석양 보고 예쁘다고 한 거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래. 응. 엄마 늘 바빠서 하늘도 안 봤잖아. 선영은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볼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은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저녁을 다 먹고 선영은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18회를 일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선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력서를 새로 썼습니다. 경력 장례식장 지배인 18년. 기술 장례 절차 관리, 유가족 상담, 직원 관리. 선영은 이력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장례 관련 상담사도 될 수 있고 유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할 수도 있겠다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선영은 이력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천천히 갈게. 서두르지 않고. 다음 날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오후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저 박하늘이에요. 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하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저, 선영 씨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요? 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유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사가 부족해요. 선영 씨 경력이면 딱일 것 같은데 관심 있으세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저요? 네. 선영 씨는 장례 절차도 잘 아시고 사람들 마음도 잘 이해하시잖아요. 유가족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가족 지원센터, 장례식장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진행이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 겁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책도 읽고 TV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할 시간이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결정했습니다. 장례식장을 그만두기로, 그리고 유가족 지원센터에 지원하기로. 선영은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저 김선영입니다. 아, 지배인님, 복귀 날짜 정하셨어요? 아니요. 사직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직이요? 네. 18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보려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건강을 챙겨야 해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선영은 박하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늘 씨, 저예요. 선영이에요. 선영 씨, 안녕하세요. 그 제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완벽해요.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센터로 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새로 시작해.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과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두 아이가 선영을 봤습니다. 엄마 새로운 일 시작한대. 진짜? 뭔데? 선영은 웃었습니다. 유가족 지원센터에서 상담사 할 거야. 딸이 일어나 선영을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 아들도 웃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엄마.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겁나지만 설렜습니다. 선영은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괜찮아로 버티지 마라.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라 살아볼게. 창밖으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상처는 많이 나았습니다. 붕대를 풀었습니다.
흉터가 남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재활 치료도 끝났습니다.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통증도 거의 사라졌죠.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가족 지원센터 첫 출근일이었으니까요. 선영은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부드러운 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명찰은 없었습니다. 이제 지배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괜찮아로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괜찮다고 믿는 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이 토스트를 구워줬습니다. 엄마, 첫 출근 축하해. 고마워.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힘들면 말할게.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장례식장 갈 때처럼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밝았죠. 선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유가족 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입구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박하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왔어요? 하늘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잘 왔어요. 환영해요. 이리 와요. 안내해 줄게요. 하늘은 선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꽃 그림, 풍경 그림들이었죠. 여기가 상담실이에요. 하늘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소파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는 여기서 유가족들 상담하시면 돼요. 선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늑했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소개할게요. 하늘은 선영을 직원실로 데려갔습니다. 서너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분이 김선영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상담사로 일하세요.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영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모두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센터 시스템 설명하고 상담 매뉴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늘은 선영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하늘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유가족 지원센터는 장례 직후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는 곳이에요. 하늘은 설명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하고 행정 절차도 도와드리고 필요하면 경제적 지원도 연결해 드려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장례 절차를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선영 씨는 18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에요. 선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담 매뉴얼을 읽고 시스템을 익히고 사례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오늘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요.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다행이다. 내일부터는 실제 상담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제가 함께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해가 아직 밝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할 때는 늘 밤에 퇴근했었는데 지금은 해가 있을 때 퇴근했습니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 사람들도 다 좋고. 다행이다. 엄마 얼굴 밝아 보여. 선영은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센터 이야기, 하늘 이야기, 새로운 동료들 이야기. 아이들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여. 딸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느껴. 다른 것 같아.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좋았습니다. 긴장됐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은 실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한 달 된 분이었죠. 선영은 상담실에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영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참지 마세요. 여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되니까요. 울음이 멈췄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괜찮냐고만 물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괜찮다고 해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선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돼요.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여성이 선영을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괜찮아로 버텼어요. 근데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압니다. 괜찮아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힘든 점들을 말했습니다. 선영은 들어줬습니다. 조언하기보다 들어줬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여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어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여성은 나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상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진행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여러 사람을 상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선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선영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선영은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갔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일주일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로요. 선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요. 하늘은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상담자분들도 선영 씨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선생님은 우리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신다고. 선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영 씨,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오래 일하셔서 적응이 힘들까봐. 저도 걱정했어요. 근데 선영 씨는 타고난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을 읽는 능력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아팠으니까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까요? 당연하죠. 딸이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늘 곁에 있다는 거 아니까요.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늘 곁에 계세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았어? 응, 정말 좋았어. 엄마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행복해 보여.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소가 있었죠. 응, 나도 느껴. 행복한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할머니 묘 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한테 좋은 소식 전해야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묘지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엄마의 묘 앞에 섰습니다. 선영은 비석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새로운 일 하고 있어. 유가족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쓴 대로 하고 있어.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라고 했잖아.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바뀌었어, 엄마. 나 이제 괜찮아로 안 버텨.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행복해. 진짜로.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아들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영은 두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석을 봤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한테 그 편지 남겨줘서. 선영은 꽃을 놓았습니다. 자주 올게, 엄마. 좋은 소식 많이 가져올게.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침묵도 하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다음에 또 올게. 세 사람은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이제 센터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화상 흉터는 남았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 흉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야.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상담 일정이 가득했습니다. 첫 상담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2달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남성은 말했습니다.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어요. 그게 후회돼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후회되시죠? 네. 매일 생각해요. 그때 더 자주 갈 거라고.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성이 선영을 봤습니다. 선생님도요? 네. 제 어머니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마지막도 못 봤죠.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랫동안 후회했어요. 그때 연락할 걸, 그때 찾아갈 걸 하고. 지금도 후회하세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요? 후회를 안고 사는 거예요. 지우려 하지 않고요. 남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영은 설명했습니다. 후회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했으니까 후회하는 거죠. 남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네요. 사랑했으니까 후회하는 거네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회를 잊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어머니가 원하셨을 삶을 사세요. 어머니가 원하셨을 삶. 네. 어머니는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남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영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남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천천히 괜찮아지실 거예요. 남성은 나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말을 믿고 있구나. 후회를 안고 사는 것. 엄마를 잊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선영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같이 밥 먹어요. 2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밥을 시키고 앉았습니다. 하늘이 물었습니다. 선영 씨, 여기 온 지 2달 됐죠? 네. 벌써요.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다행이에요. 상담자분들 반응도 정말 좋아요. 밥이 나왔습니다. 2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는 힘들어 보였어요. 뭔가 짐을 진 것처럼. 맞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선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까요?
당연하죠.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두 사람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 모두 아프다는 것. 선영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겪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해가 아직 밝았습니다. 선영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하구나. 이상하게도 슬픔을 다루는 일이 선영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선영의 상처도 치유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뭐해? 스파게티. 엄마 좋아하잖아. 선영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들도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회사 이야기를, 아들은 면접 이야기를, 선영은 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저녁이 드물었습니다. 선영이 늘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이 내 결혼식이잖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엄마, 그날 행복할 거지?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하는데. 딸은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하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결혼할 수 있어. 선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아니야, 엄마. 미안할 거 없어. 딸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덕분에 우리 잘 컸어. 선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세 사람은 함께 TV를 봤습니다. 편안한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임시 저장함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임시 저장 148개. 하나가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쓴 편지였습니다. 선영은 그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새로운 일도 잘하고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엄마가 남긴 편지 매일 읽어.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정말 그렇더라. 괜찮아로 버티지 않으니까 진짜 괜찮아졌어. 엄마 사랑해. 선영이가. 선영은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그저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영아, 너는 늘 남 먼저 살피더라. 근데 이번엔 너부터 살펴라.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엄마가.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선영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선영은 늘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을 말하니까 진짜 괜찮아졌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딸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선영은 웃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도 상담 많죠? 네. 4분 예정돼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이 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준비했습니다. 곧 첫 상담자가 올 것입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최선을 다할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으며 상담자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렇게 선영의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진심들이 쌓여 만든 평온이었습니다. 괜찮아로 버티지 않고 진심을 말하고 자신을 먼저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였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다. 선영의 인생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